매매 팁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캔들 매매입니다. 캔들 매매. 이제 캔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일단 양봉, 음봉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알고는 있지만 막상 이 캔들을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캔들 해석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게 양봉, 두 번째 게 음봉입니다. 양봉과 음봉의 차이점은 뭐냐면 시가의 위치예요. 시가와 종가의 위치. 시가가 예를 들어서 밑에서 시작을 했고요. 올라가서 종가가 끝났어. 그러면은 이제 종가 마무리 가격이죠. 마지막 가격이라도 할 수 있는데 시점보다 종가가 위에서 끝날 경우에는 항상 양봉이 생기게 됩니다. 상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점보다 종가가 아래쪽에서 끝나게 될 경우에는 음봉이 항상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 봉도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하지만 양봉이 나오면, 근데 음봉이 나올 경우에는 그 다음 파동도 추가 하락에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잘 보셔야 되는 게 양봉의 길이에요. 양봉의 길이. 양봉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다음 추세도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 양봉의 길이가 짧아, 예를 들어서 한 요거밖에 안 돼. 그럴 경우에는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애매한 봉 캔들이 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음봉 캔들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제 음봉 캔들이 요만한 게 발생이 됐어요. 요만한 거. 요만하게 긴 거 말고 짧은 게 발생했다.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이 다 열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봉 캔들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 음봉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 다음 봉 캔들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캔들 해석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은 시장에서 우리가 모르는 정보 및 우리가 아는 정보, 시장의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힘겨루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힘겨루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보고 있으면 양봉과 음봉이 생기더라도 휩수가 많이 발생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보 싸움이 좀 심하거든요. 기업 정보 싸움이. 근데 내부자들은 잘 알지만 외부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만으로는 이제 매매하기가 조금 불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차트대로 이평선대로 깔끔하고 이쁘게 장이 흘러갈 때도 있어요. 누구나 예측 가능하게.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술적 매매가 좀 더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기본적 분석이 강하고 선물은 기술적 분석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이란 것은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거죠. 트레이딩 매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차트만 보고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주식은 차트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식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인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사실 캔들만 보고서라도 사실 이 시장의 힘이 매수인지 매도인지 그 다음 봉이 양봉일지 음봉일지 어느 정도 판단이 되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캔들만으로는 대응하기가 힘들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타 매매하기에는 사실 선물 거래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캔들 해석만으로도 이제 현재 시장의 힘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이 있고 그 다음에 주봉, 월봉이 있습니다. 일봉이 뭐예요? 일봉이란 것은 그 날의 봉이죠. 그날 동안 봉이 한 개가 생기는 거고 주봉이라는 것은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캔들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월봉은 말 그대로 1월달, 2월달, 3월달마다 봉이 하나씩 생기는 거겠죠. 그 다음에 분봉이라는 게 있는데 분봉은 말 그대로 5분봉, 10분봉, 15분봉 뭐 이렇게인데 5분봉은 5분에 봉이 하나 생긴 거, 10분봉은 10분에 봉이 하나 생긴 거, 15분봉은 15분에 봉이 하나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봉과 주봉, 월봉, 그리고 분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같이 선물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일봉 정도만 보시더라도 큰 흐름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주봉까지 월봉까지 보실 필요 없고 한 일봉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분봉으로 매매를 하신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분봉과 5분봉도 좋아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 대응할 때는 오히려 3분, 5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3분, 5분으로 보고 대응을 했다가는 휩소 장애 당할 수가 있습니다. 속임수 장애. 너무 이제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렇다고 15분봉이나 30분봉, 60분봉으로 보게 돼버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물 거래는 좀 빠르게 대응을 나름 해줘야 되는데 한 30분 이상 넘어가게 돼버리면 대응하기가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늦죠? 이미 추세는 꺾였는데 대응하려고 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10분봉이나 15분봉이 그나마 적합한데 15분봉도 나름 조금 느린 감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10분봉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캔들을 가지고 논다 그러면은 이제 1봉과 그 다음에 10분봉 정도를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봉과 10분봉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봉과 10분봉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양봉과 음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자동으로 안 나오네요. 지금 양봉은 말 그대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음봉은 말 그대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보통 양봉 이제 주식 방송 이런 걸 보시면 뭐 양봉이네 음봉이네 자 계좌가 빨갛네 파랗네 한데 계좌가 빨갛다는 것은 이제 내 계좌에 플러스가 들어왔다는 거고 파랗다는 것은 마이너스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계좌를 볼 때에 플러스 숫자가 적혀 있으면 이제 상승장 그리고 내 계좌에 돈이 수익 중이다. 파란색 불이 떠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내 계좌는 마이너스다. 그리고 하락장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캔들이 자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거는 양봉은 양봉인데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이게 이제 꼬리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꼬리 올챙이 꼬리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몸통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보통 몸통이라고 합니다. 자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는데 이 꼬리가 위에 있으면은 윗꼬리 아래쪽에 있으면 아랫꼬리라고 보통 합니다. 자 그리고 생긴 게 이제 망치처럼 생겼다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망치형 캔들이라고 해요. 얘도 마찬가지 음봉인데 밑꼬리가 있잖아요. 그쵸? 밑꼬리가 달린 음봉이나 양봉은 무조건 망치형 캔들. 그리고 위에 꼬리가 달린 캔들은 망치를 거꾸로 놨다 해서 영망치 캔들이라고 보통 합니다. 영망치.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캔들이 떴을 때는 색깔도 중요하겠지만 이 캔들의 모양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양봉 윗꼬리 달린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위로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끝난 거죠. 아 제가 지금 잘못 말했네요. 다시 지금 양봉의 시가는 제일 밑에가 시가겠죠. 여기 제일 밑에서 시작해서 쭉 올렸다가 위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해서 여기서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시점이 시가 그 다음에 위에 제일 고점이 고점 찍고 저항 맞고 종가 이렇게 마감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양봉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시가예요. 여기가 시점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 가운데 시작했다가 처음에 한번 슬쩍 내려가니까 밑에서 사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매수 세력이 많다 보니까 쭉 들어올려서 여기서 종가 마감을 했다. 그러면은 매수세가 세다고 판단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 캔들이 나올 경우에는 보통 그 다음 봉 캔들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꼬리 단 양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망치형 캔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캔들과 이 캔들 첫 번째와 두 번째 캔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양봉은 양봉인데 위에 저항이 있는 양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러한 캔들이 나오게 되면 다음 봉 캔들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보통 밀려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윗꼬리가 있다는 것은 위쪽에 매도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랫꼬리가 달린 캔들이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 첫 번째 거 나오면 그 다음 봉 캔들은 하락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캔들 아래 꼬리 달린 양봉이 나오면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음봉인데 이제 윗꼬리 달린 음봉이죠. 자, 이 캔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바로 이 시점이 시가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올렸다가 저항세가 있다 보니까 저항 맞고 쭉 빼서 하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가 마감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점 가운데쯤에서 시작을 해서 고점 찍고 쭉 내려와서 종가는 저 바닥권에서 끝났다. 자, 이 말은 매도세가 상당히 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캔들의 차이점.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매도 세력의 힘이 달라요. 자, 양봉은 양봉인데 윗골이 달린 양봉과 음봉인데 윗골이 달린 음봉. 이거는 매도 파워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2배 정도의 파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1번 캔들이 나오게 돼버리면 그 다음 번 캔들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 파워가 약하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윗골이 단 음봉이 나오게 되면 매도 파워가 워낙 세기 때문에 첫 번째 캔들보다 세 번째 캔들 매도 파워가 훨씬 더 강하게 나온다. 그래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캔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캔들. 지금 네 번째 캔들 보시면은 네 번째 캔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렇죠? 아래 꼬리 단 음봉 캔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 제일 위에서 시작을 했다가 쭉 빼버렸다가 밑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와서 종가가 가운데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번과 4번 캔들을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4번 캔들 같은 경우에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번 캔들도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2번 캔들이 워낙 매수세가 거세다 보시면 돼요. 2번 캔들은 매수세가 이 정도로 센데 4번 캔들 같은 경우에 매수세가 이 정도로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절반 수준으로. 그래서 지금 만약에 2번 캔들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봉 캔들은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만 4번 봉의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매수세가 나올지언정 약한 매수세가 나올 수가 있다. 이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봉 캔들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저 봉의 모양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봉 캔들은 어떻게 나올지 미리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맞다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저 정도로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되면 특히 일봉상에서는 저런 캔들이 나오게 되면 보통 거의 다 맞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2번 캔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2번 캔들이 나오게 되면 보통 그 다음 날에는 갭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보합권 출발해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3번 캔들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날에 갭 하락하든지 아니면 보합권에서 시작했다가 바로 시가에 아래쪽으로 내려버리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캔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 캔들이긴 한데 지금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 꼬리가 좀 깁니다. 윗꼬리가 있고 아래 꼬리가 있는데 윗꼬리보다는 아래 꼬리가 긴 그러한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봉은 음봉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쭉 빼버렸는데 밑에서 매수세가 너무 세게 들어온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얘들 들어올려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음봉은 음봉인데 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이 생겨버리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색깔로 봤을 때는 매도세가 강할 수도 있지만 아래 꼬리가 윗꼬리보다 길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만큼 매수세가 세게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 봉 캔들은 상승봉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다음 봉 캔들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파란 봉 캔들이 나왔지만 아래 꼬리가 길게 나왔다는 것은 그 다음 봉 캔들은 상승 파동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캔들 같은 경우에는 양봉은 양봉인데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입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고 아래 꼬리가 있고 윗꼬리가 있는데 윗꼬리가 길다는 것은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저 위에까지 들어올렸다가 저항을 맞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아, 잠깐만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밑에 꼬리 설명 안 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위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와서 여기서 끝났다 보시면 돼요. 그럼 제일 밑에 캔들은 저가고 제일 위에 캔들은 고점이겠죠. 이 캔들의 모양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매도세가 조금 나와서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매수세가 이제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그랬지만 고점에서 저항을 맞고 이만큼의 하락폭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래 꼬리보다 위 꼬리가 2배 이상이 길죠. 그쵸?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캔들은 이제 말 그대로 양봉은 양봉이지만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그러한 양봉 캔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매수보다는 그 다음 봉 캔들도 매도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봉이지만 그 다음 봉 캔들은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 캔들인데 이 십자 캔들은 이제 해석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쭉 올려갔다가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갔다가 또 저점에서 매수 저항을 받고 매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서 종가 마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종가인 거죠. 시가 종가. 시가 종가가 돼버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고점 매도 세력과 저점 매수 세력의 힘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변곡점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십자 캔들이 뜨게 되면은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의 힘이 거의 이제 맞닿는다.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 캔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변곡점에서 자주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좌측에 양봉, 우측에 음봉이 있습니다. 좌측에 양봉, 우측에 음봉이 있는데 좌측의 양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양봉은 양봉인데 십자 캔들이란 거죠. 위아래 꼬리 길이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시작을 해서 내려갔다가 쭉 올려갔다가 저항 맞고 시점보다 조금 위에서 시작을 종가가 마감이 된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냐면 변곡점은 변곡점인데 그나마 매수가 좀 더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측은 변곡점은 변곡점인데 그나마 매도세가 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 그대로 위아래 꼬리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떴다 해서 예를 들어 빨간 십자 캔들이 떴다 해서 무조건 그 다음 본 캔들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안 돼요. 보통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변곡점으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옵션 거래를 한다면 이런 일봉상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양매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매수란 것은 콜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수를 1대1 비중으로 양쪽 다 사놓고 있다가 한쪽이 터지면 이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그때 양쪽 청산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옵션 거래는 이제 뭐 그런 전략이 되는데 선물 거래는 한 방향 거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수하면 매도죠. 그렇기 때문에 양매수나 양매도 전략은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물 거래를 하신 분들께서는 저 십자 캔들이 떴을 때는 이제 변곡점이 다가왔구나 하면서 이때 매매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평선을 활용하셔야 돼요. 이평선. 이평선이라는 것은 일봉상 이동평균선인데 개인적으로는 21선을 추천드립니다. 일봉상 21선보다 위쪽에 있는데 십자 캔들이 뜨게 된다. 자, 그럴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조정이 살짝 나올지언정 매수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21선보다 전반적으로 아래쪽에서 십자 캔들이 떴다. 그러면 변곡점 만들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캔들들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어떻게 되냐면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어느 시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 위에서 변곡점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 고점에서 변곡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평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 그러면 위에서 오히려 저점 저항을 받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22평보다 주가가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 바닥권에서 십자 캔들이 떴다. 그것은 말 그대로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십자 캔들이 떴을 경우에는 저항을 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저점에서 십자 캔들이 떴을 경우에는 저점에서 지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보도록 할게요. 하락 장악형 그리고 상승 장악형인데 자,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 본 캔들이 양봉입니다. 양봉이 나왔고
이제 길이를 봤을 때 이 정도의 길이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봉 캔들 음봉이 길게 나왔었는데 윗꼬리를 단 음봉인데 길이가 이 정도가 길게 나옵니다. 이 말은 앞봉의 캔들을 뒷봉의 캔들의 길이로 먹은 거죠. 앞봉을 먹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 캔들보다 뒷 캔들이 길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제 음봉이다. 그러면 그거는 하락 장악형이라고 해서 보통 이런 장이 나오게 되면 그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상승 장악형이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전의 캔들은 길이가 요만한데 뒷 캔들은 길이가 훨씬 더 길고 양봉입니다. 양봉인데 전일 고점과 저점을 아예 다 먹어버렸어요. 그쵸? 전일 고점 저점을 아예 먹어버리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상승 장악형이라고 해서 보통 그 다음 봉 캔들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일봉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분봉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봉상에서도 말 그대로 이제 하락이나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나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이거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제가 이제 적어 드렸는데 보시면은 앞전에 캔들들의 고점은 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로 앞에 캔들 그 길이는 요 정도인데 지금 그거를 장대 양봉을 아예 먹어버렸어요. 얘들을. 이 범위를 아예 먹어버렸습니다. 이 높이를. 그쵸? 먹고 들어 올렸는데 보통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중기적인 흐름까지도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앞전의 캔들 삼각 패턴이 나왔었고 그거를 장대 양봉으로 직전 고점까지도 다 뚫고 올라타 버리니까 직전 고점은 하나의 지지선으로 작용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하락 장악형 캔들인데 자, 고점에서 지금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장대 음봉 캔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단기 고점에서 발생한 변곡점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봉 캔들을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더 긴 음봉 캔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장대 음봉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말 그대로 그 다음 또 장대 음봉이 바닥권에서 저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앞전에 설명 못 드렸었는데 바닥권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바닥이 아니라 추가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하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올 경우에는 그 자리가 1차 바닥으로 보여지고 조만간에 반등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캔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러한 캔들의 특징은 지금 음봉이 나왔다가 두 번째 캔들이 십자 캔들이 나왔죠. 변곡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닥권에서 변곡점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 봉 캔들이 양봉은 양봉인데 밑꼬리가 긴 양봉 캔들이 나왔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래꼬리가 자꾸 달리게 되는 캔들들이 바닥권에서 자주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양봉세가 점점 고점이 높아지다가 다섯 번째 양봉 보시면 아래꼬리 처음엔 내려갔다가 급등세로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앞전에 음봉의 몸통을 다 잡아먹는 그러한 캔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직전에 고점을 뚫고 안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보통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까지 끝났고 이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캔들이 지금 아래쪽에서 바닥권을 만들고 살짝의 이제 십자 캔들도 조금씩 만들고 있는데 십자 캔들은 십자 캔들인데 바닥권에서 밑꼬리가 점점 더 길게 나오는 그러한 캔들이 연출되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대 양봉 또 한 방 나왔었죠. 직전의 고점을 뚫고 직전의 고점 저항대가 나중에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또 이 캔들을 보셔야 되는데 자, 위쪽에서 또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왔죠. 자,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한 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더 긴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또 고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줄지언정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다.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현재 이 구간의 매물대를 다 사버렸는데 얘들이 손해보고 팔지는 않겠죠. 최소한 3번의 고점은 돌파해줘야 얘들이 이 시점부터 수익이 나오는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러한 장대 양봉은 개인이 만들 수가 없고
메이저들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랑 캔들만으로도 전반적인 흐름, 매수 흐름이냐 매도 흐름이냐, 고점이냐 저점이냐 변곡점이냐 아니냐,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첫 번째 캔들이 십자 캔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캔들은 양봉은 양봉인데 윗꼬리가 달렸고요. 세 번째는 아래 위로 꼬리가 긴데 윗꼬리가 훨씬 더 깁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매도세가 첫 번째 캔들 같은 매수 매도가 거의 비슷한 시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캔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훨씬 더 세게 나온 양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매수세가 조금은 살아있어요. 자, 근데 세 번째 캔들이 거의 마지막 KO 시키는 거의 캔들인데 윗꼬리가 더 세게 나오면서 매수 그만 올라온나 이러면서 밀어붙여 버렸죠. 그래도 매수 세력이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네 번째 캔들에서 마지막으로 매수 세력들이 발악을 해서 저 고지까지 올라갔다가 쭉 밀려서 저 밑에까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이러한 캔들은 보통 고점에서 자주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본 캔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앞전에 얘들이 윗꼬리가 달린 캔들들이 조금 형성이 됩니다. 윗꼬리가 달리고 고점에서 연속 음봉 두 개가 나오더니 1차적으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합니다. 자, 저항을 할 때에도 이제 긴 음봉 캔들이 발생이 되었었고, 다행히 이제 직전에 저점 라인에서 지지 반등이 나왔었어요. 자, 지지 반등이 나왔었는데 앞전에 지금 이 구간에서 저항이 나왔던 구간에 또 올라가다 보니까 고점을 또 저항 맞았고, 그리고 장대 음봉이 길게 나왔었죠. 그쵸? 지금 저 장대 음봉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캔들들을 한 방에 먹어버리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KO 시키면서 직전의 저점을 깨버립니다. 직전의 저점 깨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고점에서 이렇게 긴 장대 음봉이 나오게 돼버리면은 그 또 직전의 고점에서 저항을 맞고 빠졌다, 그러면은 보통 쌍고점을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와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와중에 장대 음봉이 나왔다, 바닥권에서.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캔들이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었고, 자, 세 번째에 또다시 장대 양봉 나오고 또 음봉 나오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음봉이 고점에서 형성이 되고 윗꼬리가 자꾸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고점 신호로 판단해서 이제는 좀 하락세가 나오겠구나 예측을 어느 정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캔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1교시에서는 현재 캔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었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서 다시 한 번 더 가디언 시스템 매매 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